안녕하세요. 건영 2차 리모델링 추진을 맡고 있는 꾸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기 앞서가지고 포스코 건설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인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청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을 검색해 보세요. 이 영상은 건영 2차 아파트가 1등 리모델링 단지가 되길 기원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이고 제가 처음 만들다 보니 실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공유를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요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왜 리모델링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그 홍보 영상, 포스코에서 만든 홍보 영상을 보시면 리모델링이 뭔지 아시겠죠? 뼈대 골조만 남기고 다 분리한 다음에 지하에 고강도 파일을 받고 늘어나는 공간에다가 내진 시스템을 적용해서 완공한 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럼 재건축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은 그냥 그 땅을 싹 밀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맞아요. 재건축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 재건축은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도 25년 된 아파트죠. 자, 우리 건영 아파트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영 아파트는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20%고요. 맞죠? 그리고 25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5년 정도 후에 들어갈 건데, 그럼 30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30년 뒤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넣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규제가 있냐면, 첫 번째, 용적률을 일반 분양을 용적률 한도에 따른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220%인데 만약 우리 그 지구 단위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0%로 아니죠. 일반 주거 2종이죠. 2종에 따르면 용적률이 아마 200%일 겁니다. 200%에 맞춰가지고 짓게 되면은 지금 930세대에서 한 20%가 빠진 900세대 정도밖에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다시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기부 체납이나 임대주택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넣었는데도 돈이 남았다. 그럼 뭐예요? 또 제초환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제초환이라 그래서 돈 남는 거,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다 걷어가겠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리모델링은 해당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겠죠. 추가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총각 호수의 15%를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15%가 된다면 한 140세대가 되는데요. 이 140세대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대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모델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부산시에서 만들어주는 기본 계획 안에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기본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보면은 유지관리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그 관리비를 내면 장기 수선 유지 관리비를 내죠.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아파트도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고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리모델링은 이번에 4월 28일 날 조란이 통계되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D급 이상 이하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가칭 추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이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카카오톡방에서 입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요. 사전 동의서죠. 다들 무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전 동의서를 한 50%를 넘게 받게 되면은 이제 정비업체나 설계사에서 사업을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이는 사전 동의서이고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갖게 되면은 조합 설립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설립 신청이 허가가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건데요. 정비업체가 하는 일은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인허가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컨설팅 회사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실제로는 조합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하려면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이 정비업체가 회사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우리 사업 진행비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계사를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겁니다. 뭐 메이커나 이 각 조건에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시공사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1차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B급 이상이면 수직, 수평 둘 다 가능하고요. C급 이상이면 수평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A급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A급, 이건 리모델링 사업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이나 그 각 제도 안에 그 우리 설계한 것들이 다 제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용적률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우리 일정 주거 2단지에서 한 200%로 묶여 있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더 상위 법안에 묶여 있는 게 한 2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고요. 이 묶여 있음으로 해서 리모델링에서 추가로 시장이 승인해 준다 그래도 그 법안 때문에 용적률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의 각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의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한 개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단체가 이제 부산시에서 이런 문제로서 이 사업에 진행이 안 되니까는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정성 검토가 있는데 이거는 수직 증축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수평 증축을 한다 치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돼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되면은 이후로 단계로는 이제 권리 변동과 매도 청구권이라는 걸 진행해가지고 분담금 확정을 해야 됩니다. 권리 변동이라는 게 무엇이면 우리는 아파트가 새롭게 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변동하는 것을 신고를 하기 위해서 권리 변동이 필요한 거고요. 매도 청구권은 리모델링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퇴거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도 청구권입니다. 왜 이렇게 매도 청구권을 쓸 수밖에 없냐면 모든 사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분들 때문에 뭐 소송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사업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에서는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하게 되고요. 총회를 거쳐서 이제 전체 동의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면 결국 이제 2주를 통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한 2년에서 2년 반 후에 우리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주체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주체는 누굴까요? 국가와 건설사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입니다. 소유주들입니다.
만약 국가나 건설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띠 들고 빨간 조끼 가서 데모해야 된다, 그죠? 네, 보상금 많이 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 방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온라인 홍보를 하는 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한 11% 정도의 소유자분들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벽에 부딪힌 거죠. 이제 필요한 거는 오프라인에 단지 내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책자를 거치하고 그리고 뭐 세대마다 우편물을 배달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오프라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입대회의에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왜 끝나고 나서 만약 홍보를 할 수 있게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게 우리 리모델링 사업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등 1등 리모델링은 어떤 단지가 먼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벌써 조합도 설립했다, 그죠? 조합 설립 끝났고 화목도 벌써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고 주민 동의율도 벌써 40% 가까이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영 2차 아파트가 첫 번째 리모델링 아파트가 되는 거는 좋겠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조합 설립을 1등으로 했다고 해서 1등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죠? 어떤 아파트가 하냐면 입주민의 동의율이 높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넘어가면 뭐 건설사든지 이런 데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리모델링 하자고. 자, 1등으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등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단계가 짧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조합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를 했을 거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리모델링에는 규제가 없다 그랬다, 그죠? 규제에서 자유로우니까는 이득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또 규제가 추가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롯데 3차가 먼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그럴 경우는 롯데 3차 아파트가 비쌀까요? 우리 아파트가 비쌀까요?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죠. 그리고 자산 가격 방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상승장이 처음 왔을 때 해안가 라인에 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치고 나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구축들이 자극이 오른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서야 우리 아파트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자산 가격 방어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모델링 사업은 속도전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공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빠른 사업 속도를 통해서 집값 상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익 증축을 포기해버리면 안전지는 두 개를 안 받아도 되니까는 사업 진입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는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최대되도록 추가 분담금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사업성을 확인해 보려면 뭐 옛날에 평당으로 계산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여기 대입시키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고 그리고 우리가 평당 부담금이 얼마일 때 얼만큼 남느냐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1년 5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남천 더샵인데 남천 더샵 입주민들은 좀 그냥 단순히 비교를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월 달에 12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 평당 3,50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는 7월에 거래됐는데 20년 9월에 마지막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당 2,600만 원에 돼 있는데 3,500하고 2,600하고 900만 원 차이 난다. 그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이점이 있나? 그리고 뭐 700만 원대 할 때는 이만큼 남고 이만큼 남고 한데 최고 맥스 부담금 평당 분담금이 1,000만 원일 때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34평이지만 우리는 40평으로 늘어난다. 그죠? 40평 늘어나고 현재 가치는 6억이 됩니다. 40평이면 평당 1,000만 원이니까 40평이면 4억. 4억, 현재 6억. 그리고 남천더샵 현재 가치 12억. 빼면은 그래도 2억이 남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최대 분담금으로 가정하더라도 2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27평 한번 볼게요. 우린 22평이지만 물론 이거 2,600만 원이라 그래서 일단 이거 7억에 거래되는 거. 새 아파트 7억. 그리고 우리 22평 4억. 그리고 분담금 30평까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3억이라 쳐도 여기선 빵인데 훨씬 더 이미 많이 증가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남는다는 거죠. 이 사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주관적인 리모델링 사업 성공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2차의 입지는 장산역 보도 10분 그리고 KTX역 보도 10분입니다. 맞죠? W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인프라는 옆에 바로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병원이라는 대형 병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에 수영장을 최소 2개 정도, 최대 3개인가요? 어린이 풀장까지 아니면 유스풀까지 합치면 3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공시설에 대한 주변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하고 17억에서 신축 아파트는 17억 구축 아파트는 6억 같은 30평대에서 1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시대 변화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지방으로 수도권 빼고 막 수도권 빼고 지금 대구하고 부산에서 리모델링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사례는 해운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